중국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만화 킹덤 세계관 내에서 명목상 최강의 지략가로 설정되어 있는 이목. 이목은 진나라 6대 장군 중 한 명인 왕기를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책략의 배우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투력은 물론 지략도 뛰어나 킹덤 초반의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설정된 왕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면에서 이목의 등장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충분했습니다. 이후 킹덤에서 이목은 주인공 이신과 영정의 적국인 조나라의 전략가로 합정군을 이끌며 진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됩니다. 이런 이목을 킹덤은 조나라의 새로운 3대천으로 묘사하면서 극의 중심에 위치시키는데요. 사료에 기록된 이목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편 제작을 도와주신 스폰서 와이플라워 소개를 잠시 해드리려 합니다. 꽃 모양의 스펠링 Y를 본따 꽃과 나무를 아름다운 선물로 바꾸고 있는 와이플라워는 축하화환, 근조화환, 개업식 화분, 꽃다발, 나무, 꽃바구니, 조화까지 소중한 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꽃으로 바꿔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쉽지 않았던 컨텐츠 제작을 후원해주신 스폰서 와이플라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목은 역사가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뛰어났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출생 연도는 물론 초기 활동 연도를 비정하기 어려워 그가 언제 전국시대 무대에 데뷔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목과 관련된 가장 빠른 사료는 그의 흉노 토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킹덤 외전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목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시점에 조나라 북쪽 변경인 대와 안문을 지키는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기이하게도 이목은 부임 직후부터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펴는데 흉노가 쳐들어오면 주민과 병력 모두를 성으로 불러들여 싸움을 피하고 적이 물러갈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한 것은 그가 흉노와 나아가 싸워 감히 사로잡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벨 것이다 라는 명을 병사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적을 죽인 아군을 참수한다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도를 넘은 수비 전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 이런 이목의 전술은 조나라 조정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고 조나라 왕은 그를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보다 공격적인 일을 앉혔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가 알려주듯 조나라의 연전 연패로 이어졌고 조나라의 북방은 흉노의 침범으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난리가 난 조나라 왕은 다시 이목에게 명을 내려 복귀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목은 병을 핑계로 칩거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왕은 이목에게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줄 것을 약조했고 이목은 자신의 전략에 토를 다지 말 것을 보장받은 후에야 다시 북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나 되는 동안 자리를 비웠을 것이기에 그가 이뤄놓은 것들은 아마 대부분 사라졌을 것입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잘 만들어 놓은 체계도 멍청한 지휘관 하나 새로 부임하면 불과 몇 달 만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목은 다시 몇 년 동안 과거와 같은 극단적 수비 전술을 고집하며 알 수 없는 꿍꿍이를 이어갑니다. 이목은 몇 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기의 연파 인상의 열전은 이목이 매일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아서 병사를 먹였으며 활쏘기와 말타기 기술을 훈련시켰고 봉화를 건설했으며 세작을 풀고 병사들에게 크게 베풀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오랜 기간 싸움을 피하며 훈련과 전쟁 준비만 계속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목에게는 수레 1300대와 말 1만 3000필 그리고 정예보병 5만과 10만의 궁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목은 소수의 흉노 무리가 약탈로자 일부러 패한 후 수천의 백성들을 적에게 제물로 내어주면서 흉노를 완전히 방심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흉노의 대왕 즉 선우는 진심으로 이목의 군대가 오합지졸이라 믿게 되었고 이에 10만 기병을 동원해 조나라의 변방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기는 이때 이목이 기이한 진법을 펼치며 좌우의 날개를 펼쳐 흉노 10만 기병을 대파하고 죽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담람이라는 부족은 아예 멸족을 시켰으며 동호도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이모는 백기를 들고 투항, 흉노의 선우는 멀리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조나라의 역대급 대승, 이 승리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사기는 이후 무려 10년 동안 흉노가 조나라의 변경의 성들에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목이 전국시대 역사에 그 이름을 빛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또 이때 이목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의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목과 관련한 다음 기록은 기원전 244년 도양왕 원년입니다. 이목은 이때 연나라 공격의 총사령관이 되어 무수와 방성을 함락시키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같은 맥락의 기록이 위에 언급된 사기의 연파 인상의 열정과 조나라 정사를 기록한 조세가의 각각 도양왕 원년과 다음해인 2년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해를 넘겨 일어난 일이거나 기록상의 실수라도 거의 동일 시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기원전 242년 킹덤에도 극강의 장수로 나오는 조나라의 방난이 연나라군을 무찌르고 연나라 장수 극신을 죽입니다. 여기에 이목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를 언급한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이 이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 승전을 배후에서 진두 지휘한 인물이 이목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킹덤도 이와 같은 맥락의 추리를 통해 스토리를 전개하였죠. 조나라 도양왕 4년인 기원전 241년에는 방난이 조, 초, 위, 연의 합종군을 이끌고 진나라의 최를 공격한 사건이 나오는데 킹덤에는 이목이 조나라군의 실질적인 지휘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위의 연나라 공격과는 달리 사료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이목이 사료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 미스터리는 뒤에 답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기원전 237년 진나라 시황제 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킹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조나라 제2의 도시 업 공략전이 일어납니다. 킹덤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때도 이목이 조나라군을 진두 지휘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사기 진시황제 본기에는 진나라 장수 왕전, 환기, 양다나가 업을 공격하여 9개의 성을 취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이에 대항하여 싸운 조나라 장수는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패배하고 맙니다. 사료에 이목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위기의 시기에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킹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이 점령당하게 되면 조나라 수도인 한단이 진나라의 공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조나라는 이목이라는 뛰어난 장수를 불러다 쓰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짓을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서가 훗날 전한식이 유향이라는 정치가이자 문학가가 지은 열려전이라는 책에 남아있습니다. 이 책은 유학적 관점에서 진나라 이전 여성들 중 모범이 될 만한 미담을 남긴 이들과 망국의 원인이 된 악녀들을 추려 그 일화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교훈이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책의 특성 때문에 그 신뢰성에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단서는 이 책이 유일합니다. 열려전의 제7권 얼패전 조도 창업편은 킹덤에도 암군으로 나오는 조나라 도양왕의 후처이자 조나라 마지막 왕인 유목왕의 어머니인 악녀 창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양왕이 살아생전 이미 시댁을 망하게 한 창기 출신 악녀이자 과부였던 창우와 결혼하려 하자 당시 재상이었던 이목이 쉽게 말해 이 여자는 시댁을 망하게 할 여자이니 결혼하면 시댁인 조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며 혼인을 뜯어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군인 도양왕은 당연히 내가 정치를 잘하면 그럴 일이 없다라며 이목의 간언을 일축하고 그녀와 혼인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초 소생의 적장자인 태자 가를 패하고 그녀가 낳은 어린 아들인 천을 새로이 태자로 세웠습니다. 도양왕의 제위가 불과 만 8년에 불과하고 그의 치세 마지막 해에 진나라 왕전의 업 공략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목왕은 채 10살도 안 되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도양왕이 후처인 창우에게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적장자를 패하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태자로 만들 만큼 권력욕에 불타는 이 창우라는 여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추론. 그렇다면 이런 여자가 권력을 쥐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이목의 고든 성격이라면 아마도 창우의 아들이 태자가 되는 것 역시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은 아마도 그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실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목이 유목왕 3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다시 사서에 등장하는 이유이며 그 이전에는 이목 없이 조나라가 진나라에 연전연패하는 합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창호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목을 절대로 다시 부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도영왕 말년에 업을 지키는 데 실패한 조나라의 위기가 유모강 때 이르러 본격화되자 창우 역시 자신과 아들의 안위를 위해 증오에 맞지 않는 이목이지만 호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모강 2년, 그러니까 기원전 234년 진나라는 환기를 시켜 조나라를 공략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조나라에서는 호첩이 나섰으나 그는 환기에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무려 10만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조나라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환기가 이 시기부터 아예 조나라 땅에 살다시피 하며 조나라를 멸망시킬 기세였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제대로 된 병사조차 없던 조나라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호가 그토록 꼴보기 싫어하던 이목, 바로 그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목 역시 조나라 조정이라면 이제 신물이 날만도 했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데야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갑옷을 입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원전 233년 유모강 3년, 이목은 기세 등등한 진나라 장수 환기의 앞을 막았었습니다. 사기 조세가는 진나라가 정려와 의안을 공격하자 이목이 군을 이끌고 비성 아래에서 격퇴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책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은 조나라가 이목을 대장군으로 삼아서 의안에서 진해 군대를 공격 크게 공파하였으며 적군 장수 환기는 달아났다라며 조나라의 완승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흔히 비하 전투라고 하며 여기서 이목이 진나라의 대표 장수인 환기를 완전히 무릎 꿇림으로써 훗날 이목이 전국시대 4대 명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패했으면 조나라는 바로 멸망이었으니까요. 이 승리가 조나라 조정과 창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혹은 이렇게 나라를 구한 명장을 지켜 세우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였는지 이목은 무한군에 봉해지며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조나라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나라와 진왕 영정은 조나라를 완전히 끝장낼 각오를 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하 전투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조나라 공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 조나라 유모왕 4년, 진나라는 이번에는 파오를 공격하고 조나라는 다시금 이목을 내보내 이를 저지합니다. 그런데 진의 침공으로 조나라가 드디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나라와 위나라 연합군이 거의 동시에 남쪽에서 조나라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이목은 진의 침공을 저지하자마자 남쪽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어부지리를 노리던 이들의 도발을 저지했습니다. 이목에게 연이어 공략을 저지당한 진나라는 조나라와의 싸움이 소모전이라고 판단했는지 타겟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목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조를 피해 차라리 한나라부터 접수하자는 것이죠. 이미 오랫동안 진나라의 자비와 진나라를 견제하는 주변국의 원조로 버티고 있던 한나라는 갑자기 들이닥친 진나라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대비 계획대로라면 한나라를 구하기 위한 초나라 원군이 와야 하지만 이를 계산한 진의 속공에 도읍과 껍데기만 남은 한나라군은 시간을 전혀 벌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국 칠흥 중 첫 번째 국가의 멸망이었습니다. 한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는 다시금 창끝을 조나라로 돌렸습니다. 기원전 229년 진왕 영정은 진나라 대표 장수인 왕정과 그의 부장인 강회로 하여금 탱산맥을 넘어가는 북군을, 왕전의 또 다른 부장인 양단어로 하여금 남군을 이끌고 양방향에서 조나라를 공략하게 하였습니다. 조나라는 에이스인 이목으로 하여금 왕전의 군대를, 사마상으로 하여금 양단하의 군대를 맡게 하였습니다. 이목과 사마상 둘 중 하나만 패배해도 조나라는 멸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목과 사마상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조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무려 1년을 버텼으니까요. 진나라의 군대는 이들에게 막혀 조나라에서도 한 단의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시대 전쟁의 특성상 한 전쟁이 늘어지면 보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가 배후를 노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진나라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공략법을 찾든가 또다시 훗날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진나라 조정에서 기가 막힌 작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목의 목을 자신들이 취할 수 없다면 조나라로 하여금 이목을 죽이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나라 유목왕과 창우가 이목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신,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조나라의 대표적인 간신 곽계에게 거금을 보내 매수하여 유목왕과 창우에게 이목과 사마상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곽계는 선왕인 도양왕 시절부터 간신으로 유명했던 자라 이목이 계속 병권을 쥐고 있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곽계와 창우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조유목왕은 이목과 사마상의 병권을 빼앗고 다른 장수를 파견한다는 명을 하달했습니다. 전선에서도 후방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을 이목은 당연히 무엇인가 잘못된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항명을 했습니다.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에 따르면 조나라 조정은 비밀리에 군영에 병력을 투입하여 이목을 체포, 그를 압송한 후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조나라 이야기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조나라는 이목이 죽은 바로 그해 멸망했고 창우는 조나라 멸망 직전 분노한 대귀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왕 유목왕은 항복 후 진나라로 이주했으나 진왕 영정은 그를 험한 땅에 봉하고 곡식과 물자를 끊어버려 결국 그는 신세를 한탄하다 병을 얻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목은 흔히 극단적인 수성의 천재로 불립니다. 그가 거둔 북방 흉노와의 승리나 비하 전투, 그리고 진나라와의 마지막 1년간의 사투를 보면 그는 수비 일변도의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를 수비의 천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의 행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혹시 이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수비의 천재가 된 것은 아닐까? 시간을 거슬러 조나라 멸망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기원전 260년, 조나라는 진나라와 국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장평대전입니다. 이 시기 진나라에는 백기라는 명장이 있었으나 조나라에도 연파라고 하는 최고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처음에는 백기를 내보내지 않았으나 조나라는 처음부터 연파를 내보내 진나라의 대공세를 비교적 잘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목의 경우처럼 진나라의 스파이질에 놀아나 연파를 소환하고 조괄이라는 아마추어 장수를 전장에 세웠고 진나라는 몰래 명장 백기를 투입하면서 조나라는 대패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조나라 포로가 40만 명이었는데 문제는 진나라 장수 백기가 이들을 모두 전장인 장평에 생매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40만이라는 수는 엄청난 과장이고 전국시대 병력 규모는 흔히 사료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만, 아무리 많아도 8만이 넘지 않을 병력이었겠지만 이들이 모두 생매장당했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 조나라의 건강한 젊은 성인 남성 대다수라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나라는 사실 멸망을 향한 고속 열차에 올라탄 셈이었고 더 이상 진나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목이 흉노를 정벌할 때 병사를 조련하고 군마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장평대전의 후유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흉노와 싸울 수 있는 정예병으로 만들어야 했으니 몇 년 동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움을 피할 수밖에요. 혹자는 이목이 동원한 병력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들어 이목이 장평대전 이전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부족합니다. 이목이 동원했던 병력이 전국시대 사료 부풀리기를 감안해도 상당한 병력이기는 하나 오랜 시간 동안 조련한 지역의 젊은 남성 대다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목은 지역 전체를 요새화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변경지방에서 전 군민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주 흔한 관습입니다. 또한 이목의 등장이 장평대전 이전이라면 이미 손안에 정예병을 쥐었음에도 흉노를 상대로 한 그의 속임수 작전을 굳이 몇 년간이나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만 시효를 해도 흉노의 선언은 넘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했으니까요. 따라서 그가 수비전술에 미친 인간이라는 것보다는 당시 몇 년간을 훈련해야만 했을 정도로 이목에게는 병력다운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해석이 더 합당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목이 도양왕 2년에 연나라 공격의 중책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30대의 젊은 장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연파 인상의 열전에 따라 조나라 최고의 명장 연파가 이미 위나라로 망명을 해버렸기에 이목을 임명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모아 쉽게 말해 굳이 노장인 연파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당시 이목이 상당히 젊은 장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목이 흉노를 토벌한 것이 장평대전 이전이라면 이때 이목은 최소 17년 이상, 어쩌면 20년 이상 대규모로 실전에서 군을 이끈 경험이 없는 거의 50대 중반 정도의 노장이라는 것인데,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이것이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지는 바로 예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후 도양왕이 창우를 왕비로 삼고 멀쩡한 태자 가를 패하는 과정에서 이목이 정권을 이룬 후 그가 유목왕 3년에 만신창이가 된 조나라를 구하려고 다시 등장했을 때 그는 대략 50 전후에 접어든 노련한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병력 같지도 않은 찌끄레기 병력으로 싸워야 했기에 또다시 단 한 번도 지지 않을 수비 전술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는 조나라의 멸망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점에서 이목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순신 장군의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수비 전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수비만을 선호하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패배가 조선수군 전체의 패배는 물론 전쟁 전체의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술을 구사해야 했기에 왜군이 치를 떨 정도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 역시 이목과 마찬가지로 이 표면적인 수비 위주 전술 때문에 조정의 의심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파직과 백의종군이라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이목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 상관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최고 상관인 선조는 암군이기는 했으되 누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을 비난하거나 파직하고 고문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아 다시 활용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목의 경우에는 그의 최고 상관인 조나라 유목왕과 그의 어머니 장우가 그 정도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천자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기전파목, 용군최정. 기전파목은 군사를 부림에 있어 가장 빼어나다는 뜻인데 여기서 기는 백기, 전은 왕전, 파는 연파, 목은 바로 이목을 의미합니다. 전국시대 4대 명장을 의미하는 이 말에 이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목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비록 사료가 소략하여 자세한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패배를 몰랐던 전국시대 최고의 전술가 중 하나였습니다. 만화 킹덤에서 이목을 빨리 등장시키기 위해 그와 관계없는 전투의 패전을 그의 탓으로 돌려버렸다는 독자들의 원성은 그래서 사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실제로 사료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 이목은 킹덤에서의 모습 이상으로 활약한 조나라의 영웅이자 전국시대의 전술 천재였다는 것을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사료가 말하는 천재 전략가 이목의 참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